자, 추정 문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13번 보면 표준 편차가 1로 알려져 있는 어떤 분포가 있답니다. 즉, 모집단 해석은 표준 편차는 1로 제시를 해줬네요. 자, 이랬을 때 일정한 신뢰도, 그리고 보통 95% 또는 99%를 많이 하지만 편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80%를 할 수도 있고요. 90%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몇 개를 지금 뽑아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일단 n개를 추출했다고 할게요. n개. 그 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n개 평균. 이 x바가 평균 유지되고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1로 줄어들겠죠. 자, 이것과 그 다음에 신뢰도가 있었겠죠. 95%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어떤 z값을 이용했고요. 99%면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의 z곡선의 확률을 이용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안 나왔으니까요. 알파 퍼센트라고 할게요. 그리고요, 그 알파 퍼센트의 신뢰도의 z값이 마이너스 k부터 그냥 k까지라고 할게요. 이게 z곡선의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확률이 넓이가 알파 퍼센트, 즉 100분의 알파, 그냥 퍼센트로 쓸게요. 알파 퍼센트. 만약에 95%였다면 얘가 마이너스 1.96, 1.96이었을 테고요. 얘가 99%였다고 치면 얘가 마이너스 2.58, 2.58일 겁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값. 자, 이때 신뢰 구간의 길이 물어봤으니까요. 신뢰 구를 작성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x바 마이너스 m 나누기 5놈을 z값에다 그대로 집어넣을 건데 5놈 바로 생략하고 이제 바로 쓰겠습니다. 이때 이 m의 범위는요. x바 마이너스 자, k 거기에 얘의 표준편차 루트 n분의 1이 곱해진 값이고요. 자, 우변은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1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알파 퍼센트 이렇게요. 그래서 신뢰 구간 길이는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 뺀 값, 즉 x만은 사라지고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1이 이제 2배가 될 겁니다. 즉 k 곱하기 루트 n분의 1이 2배가 되어서 신뢰 구간 길이가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신뢰 구간 길이를 계산해봤더니 이 값이 2가 나왔답니다. 2가요. 그리고 n의 값은요, 표본의 크기를 4로 했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내가 쓴 겁니다. 일반적으로. n개를 뽑았을 때, n개를 추출해서 알파 퍼센트로 신뢰도를 찾아보면, 신뢰도가 이렇게, 신뢰 구간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신뢰 구간 길이는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좀 일반화시켰습니다. 그러면 문제 다시 볼게요. 이때 첫 번째 상황은 n을 4로 했더니 동일한 신뢰도입니다. 알파 퍼센트 유지하고요. n을 4로 했더니 이것이요. 2가 되더래요. 즉 n을 4로 했더니 첫 번째 상황은 n을 4로 했더니 신뢰 구간길이 즉 k 곱하기 루트 4분의 1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찾은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얼마랍니까? 그렇지 2랍니다. 두 번째 상황 물어봤어요. n을 얼마로 했더니 그냥 n 1이라고 할까요? n은 n1이라고 합시다. n을 n1이라고 했더니 신뢰 구간 길이는 k 곱하기 루트 n1분의 1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때의 신뢰 구간 길이를 얼마라고 하고 싶냐면 0.5로 하고 싶다더라. n1이 얼마냐? 라고 묻는 꼴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대로 그냥 해석만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사라지고 k 값은 결국은 2란 뜻이죠. 자, k 값은 2니까요.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2 곱하기 루트 n1분의 1 곱하기 2가 0.5가 돼야 되니까요. 방정식 풀게 되면 그래서 루트 n1은요. 얼마인가요? 2가 되나요? 아니군요. 8이 되네요. 8. 따라서 n1의 값은 64가 돼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만은 신뢰도를 동일하게 유지하고서 신뢰 구간 길이를 줄이고 싶습니다. 신뢰 구간 길이를 줄이고 싶어요. 그러려면 처음에는 4개를 뽑았죠. 그 다음에는 몇 개를 뽑으면요? 64개를 뽑으면 즉 개수를 많이 뽑게 되면 신뢰 구간 길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수를 많이 뽑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실험 대상을 많이 찾은 거예요. 실험 대상을 많이 찾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되도록이면 이 실험에서 나온 값이 실제 평균과 굉장히 일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실내 구간 길이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치상으로만 이제 표현한 거고요. 다시 한번 1119번 보면 자, 어느 공장에 생산된 제품 한 개의 무게가 표준표준에 줬네요. 자, x가 정규분포 m,5의 제곱입니다. 자, 이랬을 때 99%로 추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 표본의 크기는 이제 몇 개인지 모르고요. 자, n개를 평균 낸 값, n개를 추출해서 평균 낸 값 x바라고 합시다. x바가 m, 루트 n분의 5가 되겠죠. 표준 편차가. 여기서 몇 퍼센트 신뢰도라고 하냐면요. 99% 신뢰도라고 했습니다. 자, 99%는 z가 거기서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의 확률이 9%, 즉 0.99죠. 요걸 이용해서 그대로 이제 m의 값 찾아낼 거죠. m의 값 범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실내 구간기 바로 쓸 겁니다. 자, 그러면 m의 범위는요.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5 x바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5 이 확률이 0.99라더라. 여기 z값에서 그대로 이제 대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실내 구간 길이가 여기에서 이렇게 뺀 값이니까요. x만은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실내 구간 길이는요. 2.58 루트 n분의 5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이 실내 구간 길이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0.3 이하로 잡아내요. 자, 이거 부동식만 풀어내면요. 양변 루트 n 곱하고요. 양변 루트 n 곱하면 여기로 가고요. 양변 0.3으로 나오면 2.58 곱하기 5 곱하기 2 나누기 0.3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하게 되면 루트 n은 얼마인가요? 이 계산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86이 나올 겁니다. 간단하게. 따라서 n의 값은 양변 제곱하게 되면 7396. 그래서 결국 n의 값은 7396개 이상을 뽑아내야지만이 실내 구간 길이가 0.3보다는 작아져요. 자, 실내 구간 길이를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실내 구간 길이를 작게 하려면 실내 구간 길이를 낮추고 싶죠. 그러려면 실험치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최소한 7,396명보다는 많게 해야지만이 신뢰도가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뜻으로도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127번. 1127번 보면 자, x가 신뢰도 문제니까요. 추정 문제죠. x가 정규분포 표준 편차는 안 나와있네요. 자, 평균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를 뽑아내라라고 문제도 안 나왔으니까요. n개를 추출했다고 할게요. n개를 추출해서 낸 평균값 x바들이 정규분포 m, 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몇 퍼센트라고 했냐면요. 다행히 신뢰도는 제시해줬네요. 95%. 그럼 95%의 신뢰도는 z가 여기서는 1.96라고 했네요. 마이너스 1.96부터 1.96 안에 들어갈 확률이 0.95다. 자, 요거 그대로 우리가 m의 값으로 바꾸면요. 자, m의 값은 x바 마이너스 1.96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면 x바 플러스 1.96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확률이 0.95다로 이제 대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실내 구간 길이를 계산해보면 여기서 뺄 거니까 x만은 별 의미가 없고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2배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 길이를 실내 구간 길이를 모 표준 편차의 5분의 1. 자, 모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얘입니다. 얘. 모 표준 편차의 5분의 1이니까 이 실내 구간 길이를 모 표준 편차의 5분의 1보다는 이하로 하고 싶다. 자, 이 부등식이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자, 해결하게 되면 양변은 시그마 사라지죠. 이렇게. 양변 루트 n 곱하면요. 우변의 루트 n이 표현이 되고요. 양변 5를 곱하면 1.96 곱하기 5가 되면서 자, 루트 n은 19.6 이상이 되고요. 양변 제곱하게 되면 n은 얘가 384.16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n의 값은 384.16보다는 이상으로 잡아야 되니까요. 최소의 자연수죠. n의 값은 최소 자연수 385가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의 자연수일 겁니다. 이렇게요. 자, 1129번에 자, 신뢰도 95%로 이 추정하고 싶은 추정 문제입니다. 자, x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표준편차 안 좋네요. 시그마로 쓸게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도 표본의 크기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n개 추출했다고 하겠습니다. n개를 평균 낸 값들 x바 m,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가겠고요. 자, 이때 여기서도 95%의 신뢰도를 쓰라고 했네요. 당연히 신뢰도는 정의 이렇습니다. 자, 95%는 Z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1.96, 2.96 계산이 불편하니까 2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확률이 0.95다. 라는 걸 이용해서 요 놈을 이제 m의 범위로 바꿔내면 x바 마이너스 2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2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확률이 0.95다로 이렇게 바꿔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내 구간의 실내 구간 길이가 안 나와서 여러 개로 놔둘게요. 그런데 문제에 조금 어려운 편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편이 이때 모평균과 표본 평균과의 차가 모 표준 편차의 준편차의 100분의 1 이하가 되라고 했어요. 자, 한글로 나와 있는데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 모 평균 뭐죠? m이죠. 표본 평균이 뭐죠? x바입니다. 실험에서 나온 평균 x바의 차 빼서 절대값 최소값이죠. 누가 그냥 모르니까. 이것이 모 표준 편차 시그마죠. 의 10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라. 자,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문장을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럼 절대값 나왔으니까요. 절대값을 해결할게요. m-x 바가 요놈의 음해보 마이너스 100분의 1 시그마 그 다음에 양해보 100분의 1 시그마 요렇게 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양변 x바 넘기겠습니다. 그럼 m x바 왼쪽으로 x바 마이너스 100분의 1 시그마 여기는 x바 우변 넘어가면 x바 플러스 100분의 1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아까 우리가 신뢰도에 의해서 추정한 범위입니다. 이렇게. 자, 이 두 개를 비교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자, 뭐 좌변의 모양새나 우변의 모양새는 똑같으니까요. 어차피 얘만 비교할게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비교하겠습니다. 또 x만도 똑같죠. 그럼 얘하고 얘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럼 두 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와 자, 100분의 1 시그마를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같아야 되는지 아니면 모 표준 편차의 100분의 1 이하가 되라고 했으니까 뭔가의 그 문제에서도 또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표본의 크기라고 하면 n이죠.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서 이미 n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 이상의 값을 갖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 비교가 부등식으로 표현이 돼야지만이 이 n의 값이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합니다. n의 값은 얼마 값보다는 많이 뽑아내라는 거예요. n의 값은 이 값보다는 많이 실험을 해라. 많이 실험해라는 뜻이에요. 많이 실험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뜻이고요. 신뢰도가 좁아지라는 뜻입니다. 자, 많이 실험한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신뢰 구간 길이를 계산해 보면 신뢰 구간 길이가요. 2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2가 신뢰 구간 길이죠. n의 값이 많을수록요. 이 길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즉 실험을 많이 할수록 신뢰도는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신뢰도는 좁아진다. 자, n의 값이 얼마 이상의 값, 즉 n의 값이 이 값보다는 많이 실험을 하라는 얘기는 신뢰도를 되도록이면 줄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죠. 이 신뢰 구간 길이가 줄어들다는 얘기는 자, 직접 신뢰 구간 길이로 비교할게요. 자, 여기서 신뢰 구간 길이는요. 2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2죠. 신뢰 구간 길이가. 그럼 여기에서는 이 모양새에서 여기에서 여기 뺄까? 그러면 100분의 1 시그마의 2배 값이 되겠죠. 이 신뢰 구간 길이가 얘보다는 작아져라 그 뜻일 겁니다. 신뢰 구간 길이가 작아지려면 실험을 많이 하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혹시나 이게 좀 여러분들이 부등식이 힘들면 그냥 단순 비교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n의 값이 만약에 37.5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n의 값은 최소 37.5구나. n의 값은 최소 37.5. 그럼 37.5 이상이라는 뜻이니까요. 결국 n은 38이 최종 답이 되고 자연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어떤 편법이지만 그렇게 해석해도 좋을 거예요. 아무튼 원칙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가 같은 부분이 아니라 여기 시그마 사라지고요. 여기 2도 사라지죠.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루트 n은요 200이 되겠죠. 따라서 n의 값은요 n의 값은 양면 제곱해서 4만 이상이 되면서 결국은 4만 명 이상을 추출해내면 즉 4만 개 이상을 실험하게 되면 실내 구간 길이가 줄어들게 된다. 실내 구간 길이가 줄어들게 된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43번 볼게요. 1143번에 정규분포 평균 안 나와 있습니다. 표준 안 나와 있어요. 시그마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내가 추출하는 어떤 표본의 크기가 안 나왔으니까 n개라고 하겠습니다. n개를 추출해서 평균값 x 바들이 m,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갈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95%도 있고요. 그 다음에 61%도 있네요. 그래서 99%와 61%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같이 비교할게요. 99%는요. 거기 2.58을 이용하는 뜻이에요. Z값은 Z값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의 확률이 0.99니까 이거 Z값은 제일 밑에 있는 표입니다. 네, 요거. 자, 그 다음에 61%는요. Z값 자,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0.61이 되는지 보세요. 이게 바로 61%의 신뢰도를 작성할 때 쓰는 Z값이니까요. Z값. 여기가 얼마냐면 0부터 0.86까지가 0.30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0.86부터 0.86이 0.6이 나올 거예요. 그 Z곡선에서의 표의 두 번째 줄입니다. 이게 바로 61%의 신뢰도를 쓸 때 필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99%에서 애매한 범위를 찾아내야 돼요. 애매한 바로 쓸게요. x바 마이너스 2.58 자,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여기는 x바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겠고요. 여기 지금 0.99입니다. 다음 61%의 신뢰도는요. 애매 범위가 x바 마이너스 0.86 쓰겠죠. 0.86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0.86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확률이 0.61이죠. 자, 이때 실내 구간 길이 모아봤으니까 실내 구간 길이가 있을게요. 실내 구간 길이 여기서 뺀 거니까 2.58 루트 n분의 시그마의 2배가 이 99%에서의 실내 구간 길이일 겁니다. 그럼 61%에서의 실내 구간 길이 여기서 뺄 거니까요. 0.86 루트 n분의 시그마의 2배일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생각하는 거. 99%로 추정한 이 실내 구간 길이를 L로 표현한 겁니다. 그랬을 때 61%로 추정한 실내 구간 길이 얘가 얼마냐라고 묻는 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할게요. 여기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값이 여기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L에다가 2.58 곱하기 2로 나누겠죠. L에다가 2.58 곱하기 2로. 자, 그럼 그대로 요 값을 여기에다가 요 똑같이 표현됐으니까요.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결국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0.8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58 곱하기 2분의 L이었습니다. 자, 요 계산만 하면 되겠어요. 자, 요 계산은 요 두 개 나눠지고요. 258분의 86이니까요. 2.58분의 0.86이 258분의 86이죠. 딱 3분의 1이네요. 3분의 1 L로 이렇게 나타난다더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사실이 나오는데요. 자, 실험치는 동일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뢰도가 99%라고 한다면 넓다는 얘기죠. 구간이 신뢰도가 61%라는 얘기는 구간이 좁다는 얘기죠. 구간이 좁다는 얘기는 좀 더 모평균을 실제 평균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평균을 실험에 의한 평균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좀 정확하다라고 하는 표현 조금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모평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의 몸무게 평균을 추정할 때 전 국민의 몸무게는 10kg에서 200kg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신뢰도는 굉장히 넓죠. 신뢰 구간은. 그렇지만 이거는 추정의 의미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전 국민의 몸무게 평균은 53kg에서 54kg 사이에 있을 거야. 자, 신뢰 구간은 굉장히 좁혀놨죠. 신뢰 구간을 좁혀놨다는 얘기는 신뢰도를 좀 낮게 측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뭔가 이 신뢰 구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이 정도쯤 돼? 라고 좀 더 받아들이기 쉽게 표현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사실이 실험을 동일하게 했다고 가정했을 때 n개를 추출해서 계산했다고 했을 때 신뢰도가 뭐 할수록요? 낮을수록 신뢰도가 낮을수록 이 모 평균이 구체적인 값으로 제시된다. 구체적인 값으로 제시된다. 그렇게 해서 신뢰도가 뭐 한다? 줄어들게 된다. 신뢰도가 줄어들게 되면 신뢰 구간기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신뢰 구간 길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구체적인 어떠한 수치를 제공해 준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마지막에 자 1149번 보면 자, x가 편집표정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100개를 골랐답니다. 100개. 첫 번째는 100개를 골랐을 때 100개 평균 x 반은 당연히 m, 10분의 시그마의 제곱 따라가겠죠. 그리고요 95%로 하겠답니다. 100개를 실험했고요. 95%로 하겠답니다. 자 그러면 z값 마이너스 거기에 95%가 1.96이라고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 1.96부터 1.96이 확률이 0.95를 이용해서 얘를 m의 범위를 바꾸면요. m의 범위는 x바 마이너스 1.96 10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10분의 시그마 요 확률이 0.95가 된다고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실내구간 길이는요. 1.96 10분의 시그마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실내구간 길이에요. 이제 실내구간 길이. 자, 그런데 또 어떤 상황을 했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늘리지 않고요. 실내 구간 길이를 늘리지 않고 99%로 지금 추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개를 뽑아야 될까요? 라는 상황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n개를 추출했을 때의 상황, n1개라고 할게요. 자, n1개를 추출해서 평균된 이 x바는요, 여기서 m, 자, 루트 n1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가겠고요. 자, 이때는 99%로 하겠답니다. 자, 99% 실내도는 z가 마이너스 2.58부터 2.58 이용하라고 문제 줬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를 m의 범위로 표현해보면 m은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1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2.58 루트 n1분의 시그마 얘가 확률이 0.9란 뜻이죠. 99%. 자, 실내 구간 길이는요 2.58 루트 n1분의 시그마 곱하기 2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상황을 한 겁니다. 100개를 실험했을 때는 95%래요. n1개를 실험했을 때는 99%로 추정을 하겠답니다. 그럼 당연히 실내 구간 길이가 이렇게 각각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기에서는 이 실내 구간 길이를 동일하게 잡아내라는 동일하게 만들래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1.96 10분의 시그마 곱하기 2배 하고 2.58 루트 n1분의 시그마 곱하기 2배를 계산하게 되면 곱하기는 사라지고요. 그럼 시그마도 사라지죠. 따라서 이 n1 값을 계산하게 되면 계산은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n1 요놈 실내 구간 길이를 늘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실내 구간 길이를 얘보다 늘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비교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얘 1.96 10분의 시그마 곱하기 2고요. 얘는 2.58 루트 n1분의 시그마의 2배인데 얘를 얘보다는 늘리지 않겠다. 얘를 작거나 같게 만들겠다. 라고 해서 이 부등식을 풀게 되면 시그마하고 2는 뭐 사라지니까 n1은 금방 보면 찾아낼 겁니다. n1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굉장히 수치가 좀 복잡합니다. 173점 얼마나 이렇게 나올 텐데 자연수니까요. n은 174가 바로 최소값이 될 거예요. 174개 이상을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 내용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실험하는 값을 달리할 수도 있고요. 실내도를 달리 줄 수도 있겠죠. 또는 실내 구간 길이로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자, 어떤 모집단이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를 따라가는 정규 분포가 있다고 칩시다. 이때 n개를 추출해서 실험한 그 n개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의 분포가 m,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파 퍼센트 신뢰도로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알파 퍼센트의 신뢰도로 작성하게 되면 우리가 95%에서는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했고요. 99%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 이용했습니다. 그럼 알파 퍼센트는 이렇게 할게요. 그림으로 표현해야겠어요.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이 z 곡선의 넓이가 알파 퍼센트 즉 100분의 알파 그걸 쓸게요. k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확률이 알파 퍼센트를 쓰겠습니다. 100분의 알파 퍼센트. 자, 그럼 여기에서 이 z값을 가지고 m의 범위를 추정하게 되면 자, m의 범위는요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확률이 알파 퍼센트다 이렇게 지금 표현될 거죠. 그럼 여기서 신뢰 구간 길이는요 길이 k 곱하기 여기서 뺄 거니까 x만 사라지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2배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신뢰 구간 길이에요.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줄 거냐면 이것을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n의 값을 언제는 100명 추출해라, 언제는 400명 추출해라. 퍼센트, 이 신뢰도를 달리줄 수도 있어요. 보통 95%줄 수도 있고요, 99%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바꾸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표준 편차를 바꿀 수 있는데요. 표준 편차 바꾸는 거는 그래 표준 편차도 문제에서 바꾼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 변해질 수 있는 값은 얘 변화를 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얘도 변화를 할 수 있고요. 또는 얘도 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신뢰 구간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신뢰 구간 길이는요.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이 값은 커지겠죠. k 값도 크면 클수록 커지겠죠. 그런데 n의 값은 크면 클수록 이 값은 작아질 겁니다. 자, 그걸 표현할게요. 신뢰 구간 길이는요. 신뢰 구간 길이는 보통 L로 많이 쓰는데 L이라고 할게요. 신뢰 구간 길이 L은 뭐가 클수록이요? K가 클수록 또 시그마가 클수록 그 다음에 N의 값은 작아질수록 요놈일수록 신뢰 구간 길이 여기다 쓸게요. 요놈일수록 L은 뭐 한다고요? 커진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신뢰 구간 길이가 커진다는 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아진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없지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신뢰 구간 길이가 크다는 얘기는요. 어제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우리나라 전 국민의 몸무게가 10kg에서 200kg 사이에 있을 거야. 굉장히 신뢰 구간을 넓게 잡았죠. 그럼 신뢰 구간 길이가 길겠죠. 신뢰 구간 길이가 길면 결국은 이거는 실험치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정보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정보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별로 없는 정보. 그렇기 때문에 신뢰 구간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별로 좋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좋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K가 낮을수록 시그마가 낮을수록 N의 값이 클수록 N의 값은 작아지고 신뢰 구간 길이가 작아지면서 이러면서 좋게 될 거예요. 그냥 좋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냥 좋다라는 표현을. 자, 그러면 신뢰 구간 길이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요? n을 많이 키울수록 즉 우리나라의 몸무게 평균을 조사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그냥 10명 조사하는 것하고 10명 실험하는 것하고 10,000명 실험하는 것하고 누가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10,000명 실험하는 게 좋겠죠. 자, 실험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좋은 거는 신뢰 구간 길이가 작은 거예요. 당연히 이 K값이 바로 신뢰도에서 나온 거죠. K값이 95%만 보더라도요. 95%는요 마이너스 1.96, 1.96이고요. 99%는 마이너스 2.58, 2.58입니다. 99%가 더 큰 거죠. 이 K값이. 99%는 K값 1.5이 조금 더 작고요. 즉 당연히 신뢰도 K값이 작을수록 신뢰 구간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작을수록요. 모표준편차는 작다는 얘기는요. 실제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 근방에 오밀조밀하게 붙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뭔가에 실험을 했을 때 좀 더 정확한 조사로서 나올 거예요. 자,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은 좋으려면 실내 구간 길이가 작아지려면 실내 구간 길이가 작아지려면 기본적으로 실험을 많이 해야 되고요. 신뢰도는 낮춰야 됩니다. 표준 편차도 낮춰주면 좋겠고요. 보통은 이제 표준 편차 동일하게 줄 거예요. 아무튼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이해하면 그나마 좀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는 값이 좀 많아요. 수치 계산 말고. 예를 들어서 1154번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고요. x가 m, 시그마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몇 개를 추출하는지 n개를 추출했네요. 자, n개를 평균 낸 x반은 당연히 m,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리고요, 여기서 신뢰도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딱 지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알파 퍼센트 신뢰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알파 퍼센트 신뢰도로 하게 되면 이 z 곱선 k라는 표를 쓸게요. 여기가 알파 퍼센트가 되고요. 신뢰 구간 길이는 이렇게 나오겠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2배가 신뢰 구간 길이가 될 겁니다. 이게 신뢰 구간 길이에요. 그러면 보기 1번 n의 값이 36이고요. 시그마가 4랍니다. 보기 2번은요. n의 값은 36이고 시그마가 9랍니다. 보기 3번 n의 값은 81이고요. 시그마가 9랍니다. n의 값 81이고요. 시그마가 12랍니다. 4번. 5번 보기는 n의 값 100이랍니다. 시그마는 10이랍니다. 이 비교에서 실내 구간 길이가 가장 긴 것을 보라고 했어요. 길이가 가장 긴 것. 길이가 긴 것을 보라는 얘기는 결국은 길수록 좋지 않다고 했죠.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긴 것을 보라는 얘기는 나쁜 것. 그냥 편의상 나쁜 것이라고 쓸게요. 나쁜 것. 굉장히 길게 잡은 것이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길어지려면 지금 우리가 신뢰도는 동일하게 잡고 있어요. 그럼 K 값은 고정입니다. K 값은 고정. 그럼 뭐가 다르냐면요. 시그마라든지 n의 값이 달라지고 있죠. 그러면 이 두 개만 비교해 볼게요. 자, 일단 실험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그마는 얘는 작고 얘는 크죠. 그럼 누가 좋은 겁니까? 얘가 좋은 거죠. 이 두 개만 비교하자면 얘는 좋은 거고요. 얘는 나쁜 겁니다. 얘는 크니까요. 그죠? 따라서 얘는 탈락입니다. 이 두 개만 비교했을 때. 자, 그 다음 이 두 개를 비교할게요. n의 값 동일하죠. 얘는 시그마가 작고 얘는 크니까요. 얘가 더 길죠. 따라서 얘도 탈락입니다. 그죠? 또는 아니면 이 두 개를 비교해도 좋습니다. 얘는 시그마가 같은데 얘는 n의 값이 작고 얘는 크죠? 그럼 누가 더 이 값이 클까요? n의 값이 클수록 이 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더 긴 겁니다. 얘가 더 긴 것. 아무튼 그러면 이제는 얘랑은요 n도 다 다르고요. 시그마도 이 두 개 비교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두 개 비교하면 시그마가 똑같으니까요. n의 값이 작을수록 길 겁니다. 이 두 개 비교하면 n의 값이 작을수록 길 거예요. 그럼 얘는 아니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2번하고 4번 보기가 남았는데 이 두 개는 n도 다르고요. 시그마도 다르니까 직접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실내 구간 길이가요. k 곱하기 루트 36분의 시그마 9 곱하기 2가 되겠고요. 얘의 실내 구간 길이는 k 곱하기 루트 81분의 12 곱하기 2가 되겠죠. 따라서 최종 이제 계산해 보면 얘가 얼마인가요? 3k가 나오고요. 얘는 9 이거 9니까요. 3분의 8k 나오나요? 3분의 8k가 되면서 최종 범위가 가장 긴 실내 구간 길이를 갖겠습니다. 물론 5개 모두 다 이러한 실내 구간 길이를 다 계산해서 비교해도 좋습니다만 어떤 두 개씩 비교해서 탈락 시켜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한 번 더 볼게요. 1155번 보면 동일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기는요. n의 값이 100이고요. 여기서는 신뢰도 알파 퍼센트가 95%랍니다. 알파 95%. 그냥 이렇게 쓸게요. 95%. 두 번째는요. n은 100이고요. 99%랍니다. 세 번째 보기는요. n은 200이고요. 신뢰도는 95%랍니다. 네 번째 보기는요. n은 300이고요. 99%랍니다. 다섯 번째 보기는요. n은 400이고요. 여기는 95%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두 개는 n이 동일하죠? n이 동일합니다. 실내 구간 길이가 긴 것을 보라고 했어요. 실내 구간 길이가 긴 것. 여기서도 실내 구간 길이가 긴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이 실내 구간 길이가 긴 것. 자, 여기서는 지금 표준 편차가 모두 동일한 값입니다. 여기서는 표준 편차가 동일하고요. 자, 변하는 값은 지금 이 신뢰도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다음에 n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 비교죠. 자, 그럼 얘는 이 n은 똑같으니까요. 이 n 두 개가 똑같죠. 1번 보기, 2번 보기. k 값이 뭐 할 수도 있죠?
클수록 신뢰도가 클수록 그 값은 커질 겁니다. 이 두 개에서는 얘가 더 긴 값이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 이제 n의 값을 비교 못, 이 두 개 n 비교할 수 있겠네요. 자, n의 값 동일하죠. 그러면 신뢰도가 클수록 길어지죠. 그럼 얘도 탈락. 자, 그러면 이제 2번, 3번, 4번은 n의 값이 다 다른데 다 행위도 신뢰도가 모두 동일하대요. 자, 지금 신뢰도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 k 값도 모두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n의 값이 뭐 할수있어요? 작을수록 커지게 되겠죠. n의 값이 작을수록 결국 이 세 중에서는 얘가 최종적으로 가장 긴 신뢰 구간 길이를 갖게 될 거예요. 신뢰 구간 길이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정까지 어느 정도의 이제 실험했을 때의 어떤 상황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의미상으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산술적인 수식의 계산에 의해서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그렇지만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 통계 부분을 조금 어려워한 친구들은 그냥 이해를 전혀 바탕을 하지 않고 그냥 수치적으로 또는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만 뭔가 답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좀 통계 부분 좀 어려워해요. 이 추정 부분을. 근데 그것보다는 이런 어떤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수학적인 어떤 계산식을 해나가면 그나마 그래도 이 통계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쉬운 단원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